철도 분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기구회의가 29일 수원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첫날 의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각 분과위원회와 총회를 통해 세부 사항이 결정됩니다. 국제표준화기구 회의에서 다루는 철도 응용 분야는 철도 안전, 친환경성 브레이크, 공기조화 시스템과 차량 재활용을 비롯해 모의운전과 관리 시스템 등 철도 산업 부분 전반으로 각국을 대표하는 회원들이 모여 국제표준을 제정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선진 철도 산업국으로 인정받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계자를 포함해 9개 국가에서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첫날은 일본에서 온 유지니시의 의장이 주도하는 각국 철도 산업과 현안 문제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참신한 의장단 회의로 시작됐는데요. 엄숙한 분위기를 잠시 엿보겠습니다. 유럽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 철도 시장은 선진 국가들의 발빠른 대응과 주도로 급속한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동북아 유라시아 철도는 우리의 필연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2012년에 국제표준화 전반을 담당하는 ISO의 철도 응용반이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국제표준화 회의 또한 전기전자 분야를 제외한 철도 건설과 운영,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각국의 선진 철도 기술을 공유해 철도 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계기로 삼았습니다.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인 만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 공유와 국제표준화 기준 제시는 필수적인 철도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논의는 철도 응용 부분에서 개발 중인 브레이크 성능 평가를 위한 계산 등의 9건을 비롯해 철도 용광제 부분에서 개발하고 있는 철도 침묵 초음파 시험 등 2건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권태수 책임연구원의 철도 차량 장애물 제거 장치 국제표준안 제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관차 앞부분에 부착되는 철도 차량 장애물 제거 장치는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부서진 잔해를 제거하는 장치인데요. 충돌 물체의 열차 하부 유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탈선 등의 대형 사고를 막는 등 열차 보호의 중요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핵심 기술력입니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유럽 표준 EN15227에서 강도와 에너지 흡수 기준을 정립했지만 우리는 지난 3월에야 해외 표준을 따르는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장애물 제거 장치를 개발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 실험 방법과 검증의 논란입니다. 권태수 책임연구원의 국제표준안 연구가 선점한 이유도 바로 이런 불신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철도 차량 장애물 제거 장치 국제표준안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른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철도 분야도 국제적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각 선진국이나 선진국에서 국제철도 표준화에 리딩을 하기 위한 투자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철도의 국제표준화에 리딩을 하거나 참여함으로 해서 저희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나라 차량의 해외 수출에 기여를 하고 또 국내 기술 수준, 안전도 이런 부분에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산업은 교통과 물류 인프라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유럽, 일본, 중국 경쟁 구도에서 서로가 선점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 미비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철규 선임연구원이 차량 재활용 및 복구 작업반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현재 철도 차량의 재활용률 및 회수율 산정 방법을 선점하는 작업안 단계에서 국제표준 초안 단계로 진행해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이 주도해온 국제표준화 경쟁에 중국이 편승하고 이제 한국이 동참하게 된 셈입니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표준화 선점에 한 발 더 나아감으로써 한국 철도 산업의 위상을 더 높이고 철도 차량 수출을 비롯해 국내 기술 수준을 더 한층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